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1% 상승, 코스닥은 1.12%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시장은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했고 눌렸다가 돌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21선을 지켜내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11월은 방향을 돌려나가는 과정의 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구간들을 넘겨내면 매물 소화가 끝이 나고 12월쯤 되면은 좀 그래도 11월에 이 구간보다는 조금 더 시원시원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지독하게도 변동성 없이 거의 한 2주일가량은 이렇게 끌다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너무 이제 쉬지 않고 사실은 오르면서 전고점 부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어제도 좀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되어졌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고점에서 지금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을 세워 나가면서 이런 이제 상승 흐름을 깨지 않고 바로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아마 여기서 좀 시원한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한 달 동안 너무 조정 없이 또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조정 구간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조금 다시 뭐 여기서 좀 오른 척 하다 다시 눌렀다가 뭐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바로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가는지 조정을 좀 받는지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싶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매물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고 12월 뭐 미국 증시가 뭐 급락한다거나 그런 일만 없다라고 하면 12월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거의 이제 전고점에 와 있는데 우리 증시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13%권에 있잖아요. 뭐 미국 증시랑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뒤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크게 지금 시장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변동성이 줄어서 답답한 거지. 뭐 우리 보유 종목들이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뭐 핫한 두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상한가 갔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투상 나온 날 제가 바로 방송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좀 묘하게 좀 닮았죠. 이수 스페셜 세력이 뭐 에코프로 머티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투상 나오고 이틀 쉬고 다시 상한가 이틀 쉬고 투상 그리고 거래 정지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나왔죠. 크게는 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한 40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총이 뭐 한 1조 정도라고 이때 당시에 치면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는 지금 9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만큼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상황도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광기에 가득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머티는 이수 스페셜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지금 이제 3연상 가고 3일 쉬고 거의 이제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어제 장중에 좀 이렇게 막장 막판에 약간 이제 투매 형식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버티는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규 상장주 테마랑 윤석열 테마랑 이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좀 비슷한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머티랑 두산로보틱스가 좀 하락이 투매가 나올 때 얘네들도 뭔가 좀 매도세가 나오는 듯한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신규 상장 테마랑 한동훈 테마가 둘이 같이 뭔가 좀 고점을 만들면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일단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머티가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고 뭐 거래 정지 한 번 된 다음에 고점을 형성하는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오늘 살짝 이제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내일 이런 식으로 톡 하고 하락이 나올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5일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키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도 5일선을 계속 지키면서 가다가 5일선을 이제 추세상 이렇게 이제 이탈하면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도 5일선을 종가상 이탈을 하는지 여부 보면서 흐름을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도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5일선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5일선을 딛고 장 초반에 바로 이렇게 좀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고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오전에 5일선을 이렇게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좀 큰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시간에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야, 얘 연기금이 엄청 사던데, 얘도 여기서 뭐 조금 뭐 더 뭔가 좀 피날레 슈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날 한 20%짜리 슈팅 나왔고, 20%짜리 나왔고, 어제 한 15%짜리 나오고 오늘 한 12%가 가량 올랐는데, 혹시 뭐 갭 띄우고 내일 피날레 슈팅이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두산로보틱스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너무 과감한 접근보다는 뭐 한 2음봉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정 구간의 어떤 맥점,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테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덕성 우선주가 1, 2, 3, 4, 5 정말 최고로 많이 가봐야 한 5연상 갈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고, 오늘 어제 이제 거래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솔직히 고점이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와, 근데 오늘 상가 가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왜냐면 가장 최근에 5연상을 갔던 종목이 한일사료 2022년 뭐 1년도 더 된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 한일사료가 그렇네요. 근데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날도 만약에 상한가로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이날은 이제 종가가 21%였는데 1, 2, 3, 4, 5, 6연상이 되는 거고, 이날을 상한가에 포함을 하지 않으면 이제 5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6연상 나오고 이제 갭 띄우고 역사적인 이제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덕성우도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6연상까지는 가능을 뭐 할 수도 있겠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고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6연상이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대성 홀딩스 우선주도 지금 1, 2, 3, 4연상. 오늘은 또 태양금속도 따라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뭔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광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엊그저께 멘트 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죽을 때 정말 다 같이 한 번에 그냥 죽어버리는지, 덕성이나 뭐 이런 애들이 고점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등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뭐 대상홀딩스나 이런 애들이 죽지 않고 뭐 계속 가주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는 건재한 가운데 대장만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덕성 우선주가 고점 찍고 이제 툼에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영향이 굉장히 좀 없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동훈 테마가
이제 뭐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지 그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7연상은 솔직히 그 가능할까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 덕성 우선주는 내일이 고점일 가능성을 굉장히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투매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이런 급등주 중에서도 정말 S급 이런 급등주들은 투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첫 투매잖아요. 이런 급등 후에 이제 첫 투매가 나올 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기회가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3일선 기준을 좀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반등이 최소한 10%에서 많으면 한 20%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덕성우선주는 아마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날도 한일사료 이제 고점 나온 이날도 뭐 분봉을 자세히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대충 봐도 한 3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마이너스 12%에서 뭐 종가가 0.38%니까 최소한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 가까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10% 정도의 반등은 나온다. 다만 이런 S급 급등주들, 초급등주들은 첫 투매만 한 번 정도 공략하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뭐 이제 예를 들어 덕성 우선주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한동훈 테마 자체가 완전히 끝났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서 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또 다른 뭐 종목들이 한동훈 테마주로 뭐 올라오면서 또 다른 애들이 대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1월 11일까지 장관직을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엄청 빨리 뭐 사퇴 의사를 밝힐 필요는 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12월 말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2월 말이나 요 디데이 지금 1월 초쯤 해가지고 뭐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때가 아마 완벽한 이 한동훈 테마의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테마는 일단은 지금은 좀 너무 광기의 구간인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조심하자. 고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원래 최초의 한동훈 테마 대장주가 DTNC 아로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TNC가 좀 치고 올라왔는데 덕성 우선주가 고점이 나오고 이제 투매가 나올 때 DTNC 아로가 지금 보시면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신고가로 가는 것처럼 회익구 주고 이제 덕성 우선주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는지 아니면 덕성 우선주가 고점이 이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DTNC 아로가 완전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순환매가 돌아주든지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내일 더 오르면은 그 다음날 거래 정지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테마가 어떻게 좀 갈지 아니면 인맥주 그러니까 지금 덕성 뭐 대상 태양금속 DTNC 아로 얘네들이 다 인맥 관련주잖아요. 부방 뭐 협진까지 해서 인맥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정치 테마주는 같은 흐름인데요. 인물주가 한탕 이제 해먹고 나서 그 다음엔 정책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맥주가 좀 고점이 나오고 나서 정책주로 이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책주 대장은 일단은 지금 오픈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민 관련 정책이 현재로서는 가장 원픽이니까 오픈롤이나 뭐 인스웨이브 이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전고체 배터리 애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뭐 예타 조사 통과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한농화성이 장 초반 빠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줬고 그 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 에도 상한가를 좀 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일단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 그래서 원래는 이수 스페셜이랑 이수 화학이 2등주, 3등주를 했었는데요.
레몬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2등주로 일단은 갈아타기가 됐고, 최근에 보면은 요런 완전히 바닥 구간 안에서 뉴스 재료 조그만 좋은 거 붙어주면은 급등이 좀 잘 나오는 장세죠. 특히 최근에 한 11월 달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뭐 멘트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요렇게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이 없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섹터, 테마 애들이 뉴스가 붙어주면 급등이 잘 나온다.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섹터 쪽은 더 이상 제가 뭐 다뤄드릴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대로 움직임이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뭐 거의 뭐 지금 리딩 수준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10월부터 반도체 제가 노래를 불렀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다 좋은데요. 요때 당시에 이제 HPSP가 뭔가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제가 요날 드렸죠. 11월 15일 날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잠깐 반도체 섹터에 어둠이 밀려왔었는데 그 와중에 HPSP가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시간에서 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다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그래도 이 중에 가장 양호했던 HPSP가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멘트를 제가 좀 드렸었잖아요, 이때.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뭐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일단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뭐 정석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삼전도 전고점을 다시 이제 재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 안에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여기서 또 전고점 돌파가 신고가를 또다시 써가고 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가 또 뭐 얼마 안 남았죠. 14만 원, 요 근처까지 15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또 전고점 돌파하고 하면 얘네들도 당연히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섹터 쪽은 반도체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뭐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똑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려 봤고요. 저는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